자, 수능 완성 2회 하겠습니다. 자, 틀린 거 얘기해 볼까요? 20번이요. 자, 20번 첫 번째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의 집단 행동은 정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른 의견에 의해서 자, personality, 성격. 그러니까 우리의 집단 행동은 정의가 된다. 우리의 다른 성격에 의해서. 하지만 근데 이제 약간 이해를 해야지. 우리의 다른 성격에 의해서니까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의 다른 성격들이 다 달라. 그거에 따라서 집단의 행동이 결정이 된대.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성격에서, 다양한 성격에서 집단의 행동이 나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근데 휴먼이요. 인간이란 뜻도 있고 인간의란 뜻도 있고 인간적인이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명사도 되고 형용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 다 명사로만 알고 있어. 인간의 인스팅트 뜻이 뭐죠? 직관 또는 본능. 인간의 본능은 is towards. toward가 뭐뭐를 향해서라는 뜻이죠. 어떻게? uniformity. 뜻이 뭘까요? 자, 그러면 이제 논리를 이용해서 유출을 하는 거예요. 벗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는 누구랑 대조가 될까요? 대비가 될까? 다양한 성격에 의해서 집단의 행동이 나온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뭘 향해 있다? 얘랑 대조가 되겠죠, 대비가. 그럼 얘는 다양하지 않은 것이 돼야 돼. 알겠죠? 자, uni란 말이 이렇게 있어요. uni가 하나란 뜻이에요. 그럼 폼은 뭐야? 형태잖아. 형태가 몇 개야? 하나. 그래서 동일성이란 뜻입니다. 동일성. 동일함. 자, 다양한 성격들이 모여서 집단의 행동을 이뤄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하죠. 인간의 본능은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더 갑시다. 대부분의 우리는 기본적으로 끌린다. 욕구에 의해서 fit in 하면요, 맞추다의 뜻이야. 그래서 피팅 모델 할 때 옷을 맞춰 입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추려는 욕구. 또 win. 맞추려는 욕구, 대등이요. win. 얻으려는 욕구. acceptance가 뜻이 뭐죠? 수용 또는 받아들임 또는 인정. 같은 말이에요. 자, 인정을 얻으려는 욕구. 누구로부터? 자, 인간은 다 다른데 동일한 게 있대, 본능적으로. 그게 뭐, 그러면 이제 동일한 거에 대해 설명 나와야겠죠? 동일한 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그렇죠. 동료에게 맞추고, 동료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 오케이. 자, 주제 잡은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would work better. 더 잘 일해요. 뭐로? 인간 S 붙었죠? 인간들로서. 인간들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집단. 아까 우리 처음에 집단의 행동 나왔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로서, 즉 집단으로서 일을 더 잘합니다. 사회적, 전문적 그런 상황 속에서요. 만약에 우리가 허용한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리고 더 받아들인다면, 봐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되는 걸 허용한다라는 되게 추상적인 문장이 나왔잖아요. 분명히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과연 이거를 이해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이해 안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게 맞냐, 틀리냐. 이미 이제 OX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멈칫하고,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면 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맞냐, 틀리냐. 그리고 더 많이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을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면 뭐 한다고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일을 더 잘할 겁니다.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뀌었냐만 보면 돼. 안 바뀐 거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도입부에서 파악한 내용과 우리 마지막을 보면서 여기서 몇 가지 키워드를 찾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 했어요? 4번이요. 자, 말은 되게 멋있어. 말은 멋있고 그럴싸해 보여요. 개인이 사회에 기대되는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말은 멋있는데 이거보다 더 괜찮은 답이 있지 않을까? 자, 이건가요? 규칙 준수인가요? 아니죠? 3번이요. 아, 예. 그러니까 규칙 준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공통점을 찾아라 이겁니까? 대놓고 공통점은 뭐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숨기기보다는 개성을 아까 인정이란 말, acceptance란 단어가 있었어. 그리고 personality가 성격이란 말도 되지만 개성이란 말도 된단 말이에요. 이랬죠? 그래서 개성을 인정하고 활용한다. 그럼 뭐 하는 거야? 마지막에 일을 더 잘하게 된다 이렇게 했잖아. 이게 이거보다 더 가깝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연습해야 될 거는 뭔데? 키워드 찾고 요약하고. 그리고 그 키워드가 경계야, 경계. 그럼 이 경계 안에 있는 답을 찾아주면 돼. 정확하게 경계 안에 있는 답을 못 찾겠으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다음이요. 23번이요. 오, 21분 맞췄네. 네, 맞췄어요. 방금 오. 23번.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뭐, 진정으로? 진정으로 인간의 의사결정은 편견으로 차 있다. 딱 읽었어요.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 좋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 단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일반 아, 모르잖아. 봐봐.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우리가 같은 말 할 때 이렇게 엔드를 써주는 거야. 성실함과 노력. 같은 말이 아니에요. 비슷한 말이죠? 그럴 때 쓰는 거. 자, consistence 잘라볼게요. consistence의 뜻은? 그러면 일관성이지? 인이 붙었어요. 일관성 없는. 이는 부정어니까. 그러니까 일관성 없음이야. 봐봐. 바이어스가 편견이죠. 부정적이죠. 같은 말이라니까? 그럼 부정적으로 가야 돼. 얘를 보고서 일관성 이렇게 가면 안 돼. 알겠죠? 일관성 없음. 자, 우리는 편견과 일관성이 없음. 우리의 의사결정은 편견과 일관성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관성 없음은 상대적으로 잘라. 예측 가능하다. 그렇죠. 예측 가능하다.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데 그 일관성 없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대. 그럼 요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we know. 한 줄 더. 우리는 안다. 어떻게 고려하는지. account for 하면요. account for가 되게 중요한 단어고요. 설명하다, 책임지다. 그리고 아까 고려하다. 그런 뜻도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관성 없음이 예측 가능해. 예측 가능하다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관성 없음을 설명할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거죠. 자, 한 줄 더 갈게요. 자, 그리고 there are limits.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뭐에 대한 한계죠? 한계란 말은 약간 부정적. 자, nonsensical 하면 뭐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떻게 이치에 맞지 않는지에 대한 한계가 있죠. 지적이고 균형 잡힌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이 어떻게 이치에 맞지 않을지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자, 내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 한계라는 건 갑자기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면서 역접이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충분히 그것들을 설명하는 방법을 알 수 있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대. 오케이? 그러면 한계가 있다. 그건 뭐야? 예측할 수 있는 그 한계, 그 범위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지
지적이고 균형 잡힌 사람들의 그 잘못된 의사결정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지에 대한 한계가 있다. 즉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due to 뭐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 계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일반 상식이라고 부르는 일반 상식 위에 있었어 없었어? 그럼 핵심 소재. 우리가 일반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지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범위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일반 상식에 맞으면 이치에 맞는 거고, 일반 상식 밖으로 나가면 이치에 안 맞는 거고, 이랬죠? 자, 그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less trivially. trivial 뜻이 뭡니까? 이게 트리가 3개인데 3개라는 영어에서 3개가 의미하는 건 많다와 사소하다. 이건 사소하게입니다. 덜 사소하게. 덜 사소하게란 말은 중요하게 이런 말이 됩니다. 중요하게도 흔치 않는 그런 상황은 concern, 관심들, 유럽의 부채 위기에 대한 관심과 같은 거. 이 가로가 나오면 부가 설명이에요. 알겠죠? 자, 이끄는 흔치 않은 알고리즘 주식 판매를 이끄는 유럽의 부채 위기와 같은 그런 관심사. 즉, 그런 흔치 않은 환경들과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가 뭐야? 연속적으로 빨리 일어나는 것들. 예상치 못한 그 상호작용에 높은 빈도의 거래 알고리즘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와이핑 이거 제거하다의 뜻이죠. 수십조 달러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스토크 마켓 그 미국 주식 시장에 2010년에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흔치 않는 알고리즘 주식이 그러니까 흔치 않는 알고리즘 주식을 이끄는 유럽의 부채 위기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그 연속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호작용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수십조 달러를 어떻게 없애버렸습니다. 자, play a key role 이렇게 화살표 거주세요. 이것도 인과관계. 자, 내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게 일어났고, 그래서 그게 미국에 손해를 줬다. 엄청난 손해를 줬다. 요게 이제 구체적이잖아요. 예시고, 예시 내용이 바뀌었잖아. 분명히 위에서는 뭐라 했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예측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은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글이 바뀌었어요. 글이 바뀌면 밑에 중심으로 푸는데, 얘네의 주제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요거만 가지고 풀어도 돼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1번, benefit, 이익입니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의 이익이요. 아까 우리 알고리즘, 예측 불가능한 알고리즘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까요? 아니죠. 전략이요. 회사가 통제하는, 가격을 통제하는 전략, 시장에서. 관련 없죠? 그러니까 항상 답은요, 3개는 쓸데없는 얘기. 하나는 정답, 하나는 정답과 반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방법. 인간적인 의사결정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동떨어진 것 같고. 중요성이요. 윤리적인 안전. 맞아요? 자,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한계요. AI 의사결정의 한계. 듀트. 그것에 예측할 수 없음과 오류 때문에. 밑에 문장을 보면 얘가 제일 비슷해요. 그렇죠? 그 정답 5번 맞습니까? 봐봐. 도입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빨리 풀어야 된단 말이야. 시간 1분. 아무리 느려도, 이게 중킬러라도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돼. 얘가 이제 A고요. 얘도 A야.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가 파악한 게 맞아.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B야,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얘가 기준인데 얘랑 같은 걸 찾으면 돼. 근데 얘가 만약에 이해가 잘 됐어. 그럼 찾으면 돼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처럼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는데 이해가 잘 됐으면 그거 갖고 풀면 되는데 예시가 이해 안 되면 얘 주제문이 가운데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얘는 뭘로 되어 있을까? However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요 문장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예시 이해가 잘 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얘가 기준이 돼야 돼. 그리고 이런 그 문제들은요, 사실은 단락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 그러면 여기가 주제인데, 여기에 주제가 있는데 여기를 보고 풀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몇 번 했어요? 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보였어요. 자, 그리고 문장이 길잖아. 문장이 지금 한 호흡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안 끊어주고. 뭐 등위 접속사 뭐 있긴 한데 그래도 길어요. 어떻게 요약이 필요하다. 알겠죠? 요약.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요약하는 거에 넘어서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것까지. 그러면 여기 분명히 세부적으로 해석은 잘 안 되고 해석했다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쵸? 이걸 우리말로 바꿔도 이해는 또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키워드와 그 다음에 어떤 여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투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요약을 해버리면 돼. 아까 쌤이 요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럽에서 예상치 못한 알고리즘의 그 어떤 위기를 가져왔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손해봤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만 가면 됩니다. 자, 또 29번. 여기 다 틀렸어요. 자, 29번.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그럼 3번이 왜 정답인지 봅시다. 왜 들었는지. 일단은 VING 밑줄이 있으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동사자요. 네. 볼게요. 자, 문장 맨 앞부터 간다. 앞뒤만 보지 마시고요. 애프터가 나왔지. 그럼 머릿속에서 문장 구조를 그려야 돼. 애프터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야. 그치? 그러면 얘는 무조건 부사인 거야. 애프터부터 어디까지가 부사야? 머릿속에 그려봐. 부사 시작부터 어디까지가 부사입니까? 컴마까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돼요? 뭐가 시작되죠? 주어. 그 다음 동사 자리 가능하죠? 그치? 근데 이제 조건이야. 뒤에 뭐가 없어야 돼? 동사가 없어야지. 여기 있잖아 이러면 안 돼. 여기서부터 계속 가는 거야. 이걸 묻는 거란 말이야. 평가원이나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렇게 니네가 앞에서부터 문장을 분석할 수 있냐를 묻는 거야. 여기 있는 is는 전체 주어, 전체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접속사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is는 이 안에서 동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 밖에서의 동사가 필요한 거잖아. 자, 잘라봤어요. 요거는 이 to 때문에 동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없다. 동사자. 이랬네. 자, 요거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거 묻는 거예요. 이 능력을.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서 부사, 컴마, 주어, 수식어구, 동사 이 문장 구조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면 부사, 컴마, 주어, 컴마, 부가 설명, 컴마, 동사 요 두 가지 머리 구조, 그 구조는 가지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몇 번 했어요? 4번이요. 4번은 뭘 묻는 문제일까? 투부정사에 밑줄이 있으면 웬만하면 선택하지 말라 그랬고요. 투부정사가 만약에 문제로 나올 때는 그거야.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가주어, 진주어 할 때 주어를 뭘 써요? is를 쓰죠? is를 쓰지.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할 때 항상 is, 형용사, 투부정사 이렇게 봤는데요. 실제로 꼭 비동사만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만약에 진주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 그래? 문장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뭐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야. 왜 spend 다음에 시간 나오면 투부정사 쓰면 안 되고 ing 쓰잖아. spend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맞는 거야, 투부정사는. 오히려 이제 오답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면 오답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인데 투부정사 안 썼구나, 틀렸구나, 뭐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동사가 왜 두 개의 지가 되는 거죠. 이래지? 그러니까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 요거. 자, 그 다음에 뭐 괜찮은 거 있나? 네, 없는 것 같습니다. 5번은 선행사 있으면 다 맞는 거라 그랬고, 대신. 자, 30번 해볼게요. 30번이 사실은 지금 너한테는 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일단 주제를 파악을 했는데 그 내용을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쌤이 팁을 좀 알려줄게. 주제 파악이 됐으면 그냥 한 문장만 좀 놓고 보세요. 한 문장만. 한 문장 안에서만 좀 해결하려고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두 문장 가지고 해결하는 거. 자, 이 정답은 뭡니까? 4번이요. 자, 보죠. 한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냥 간단해. 이 플러스 같은 색깔 또는 플러스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 요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순접이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도 이런 관계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요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역접이고요. 예. 자, 그거. 자, 보죠. 어디부터 봐야 돼? 자, 하지만 System I mechanism, System I 그 방식은 즉 용어, 만들어진 사회심리학자 이 사람에 의해서 더 원시적인 뇌의 부분을 위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그리고 만들어내는 빠른 intuitive, 직관적인이죠. 직관적인 결정을 만들어내는. 지금 얘네 뭐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뭐 했어? 정의했죠.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얘의 특징은? 직관적이죠. 그리고 빨라. 직관적 빠른 판단이요. 자, 그 다음에 경험이나 감정에서 이끌리는. 자, 그것은 적절하다. 복잡함, 현대의 생활, 현대 삶의 복잡함에 아주 적합한 겁니다. 특히 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봐봐. 직관적이고 빠른 판단이에요. 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답니다. 그럼 얘가 나오면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안 풀어도 되겠다. 자, 직관적인 판단이에요. 과학 이해하는 데 적합해요? 과학 이해하는 데 적합한 판단은 뭐죠? 직관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자, 현대 사회가 되게 복잡해요. 오케이? 현대 사회가 복잡해. 그럼 직관적 판단이요. 적절한가요? 복잡하면 어떤 판단이 적절하죠? 분석적 판단이 더 적절한 거 아닌가요? 과학은 직관적인 것보다 분석적인 게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서 맥락이 다르죠. 그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빠른 판단과 직관적인 건 언제 필요할까요? 현대 사회에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 고대 사회, 뭐 원신이 살던 그런 사회에 필요할까요? 그렇죠. 딱 보자마자 호랑이야 피하고 도망가야죠. 그 다음 한 문장으로 해결이 안 되면 두 문장으로 풀려고 그랬어요. 빠른 판단은 드라이브, 이끕니다. 사람들을 선택으로 이끌어요. 직관적으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맞다라고 느끼는 그런 선택으로 이끌어요. 하지만 종종 꽤 틀려요. 그리고 그들은 이끌 수도 있어요. 고정관념 또는 선입견적인 사고를 이끌어낼 수도 있죠.
자, 얘네들은 빠른 판단은 선입견적인 곧 선입견을 이끌어낸대요. 그러면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치? 선입견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니까 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문장 2개로 갖고 풀 수도 있다. 몇 번 했어요? 5번은 봐봐. 얘를 가지고 풀 수 있어. but 반대잖아. 그러면 자 직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선택하게 만들어. 그냥 얘를 플러스라고 할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러면 종종 꽤 잘못돼. 자 얘가 나오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부정적 진수로 가야지. 일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부정적 얘기, 역적. 그럼 봐봐요. 꽤 잘못돼. 부정 맞죠? 오픈이 있어. 그러면 자주 잘못돼. 부정 맞잖아요. 오픈의 반대말은 거의 없다잖아. 거의 잘못되지 않았다. 그럼 긍정으로 가잖아요. 돼, 안 돼? 안 되죠? 네. 맞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오픈의 밑줄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 어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급되는 애들 한번 찾아보자. 향상시키다의 뜻이에요. 1번부터 볼까? 쇼컷, 지름길이란 뜻입니다. 어휘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지름길. 좋은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돌아 가는 길.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비유적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인핸스, 향상시키다, 감소시키다. 자주 나오는 거지. preserve가 보존하다죠. 보존하다. 그러면 잃어버리다. 가능한 얘기죠. 뭐 4번. 적당하다, 적절하지 않다. 가능하고. 근데 5번은 잘 안 나옵니다. 자, 다음이요. 31번. 자, 밑에 선택지 단어 보죠. variation. 뜻이 뭐죠? 변동성, 변화, 다양성.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rejection은 뭡니까? 거부. 울어? 아니요. 하품했어요. 깜놀했네. 자, correction은요? 올바름. appreciation. 감사. 얘가 뜻이 많아. 원래 appreciate의 뜻이 뭐냐면 감사하다의 뜻이 있지. 또 감상하다의 뜻도 있고 이해하다의 뜻도 있고 얘는 이해. categorization. 카테고리가 뭐죠? 카테고리. 우리 컴퓨터 윈도우에 폴더 만들 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요? 영동일곱 폴더를 만들어 볼까? 영동을 만들었어. 그 다음 어떻게 만들까요? 1학년, 2학년, 3학년을 만들죠? 그럼 1학년을 만들었어. 그럼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또 1학년 1반에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고, 오케이? 이게 카테고리예요. 이걸 뭐라 그래? 분류. 분류라는 개념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분류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분류고요. 이렇게 보면 뭐라 그래? 범주. 카테고리제이션은 그래서 분류와 범주, 분류화 또는 범주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빈칸 보죠. recognizing. 이해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떻게 부정적 감정과 태도가 이끌 수 있을지를 빈칸을. 자, 이끌다란 말은 인과관계가 이렇게. 그러면 자, 원인이 뭐예요? 부정적 감정과 태도예요. 그러면 결과는 또 뭐가 돼요? 부정적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부정적이라는 걸 찾았지, 그지? 그러면 찍을 때도 부정적인 걸 찾아주는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그러면 요 안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답이 이거 아니네? 이 부정적인 거죠, 제. 그래 봐봐요. 부정적 감정과 태도가 이끈대요. 변화를 이끌까요? 거부를 이끌까요? 일반적으로 거부절을 이끌죠.
과학 정보를 변화시킬까요? 부정적 태도가? 아니면 거부할까요? 거부를 이끌겠죠. 자, 그 다음에 과학 정보에 빈칸을 이끈다. 정리하면은 부정적 감정과 태도가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 정보에 대한 것이고, 자, 뭐 없이, 완전한 평가 없이, 완전한 평가가 없이 과학 정보를, 그러니까 완전히 평가하지 않고서 부정적인 말, 과학 정보를 변화할까요? 거절할까요? 거절하겠죠. 자, 그런 것이 그렇게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다. 그 열려 있어라, 새로운 그 아이디어에, 그리고 평가하는 것, 그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확실히 해라.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주제예요, 주제. 얘를 가지고도 풀 수 있지. 자, 이게 주제야. 그러면 얘랑 주제랑 맥락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정적 감정이나 태도는 뭘 이끌겠어요? 아이디어에 열려 있는 거,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는 겁니다. 열려 있다라는 맥락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맥락을 가져야 돼요. 이랬죠? 그럼 변화할까요? 거부일까요? 비판적 평가는 얘가 더 가깝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거부하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32번. 자, 일단은 빈칸 문제는 사실은 이제 1등급을 맞기 위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충분히 시간 관리도 되고 그러면 이제 풀 수 있는 게 있겠지. 한 10분 정도, 빈칸 4개까지 한 10분 정도? 근데 우리가 30번도 같이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분, 3분 정도 남아있다면 이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문제는 딱 봤을 때 처음에 어떻게 풀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맨날 그 키워드만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 애들 있죠? 고3 때 다 후회해요. 그러면 이제 걔들은 이래. 한 2등급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건 약간 복불복이에요. 시험이 어려워버리면 안 나와요. 자, 봅시다. In truth가 뜻이 뭐죠? 진실. 진실로. 여기는 뭐가 들어가? 진실이요.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진실이 아닌 거. 가장된 거. 오케이? 우리는 바란다. 진정으로 우리는 바래. crave가 바라다의 뜻이야.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게 빈칸이 들어가죠. 자, fulfill. 만족을 느낀, 컴마 있죠. 부가 설명. 그럼 만족을 느끼면서. 아니면 또, 뭐 하면 돼? 그리고 뭐만 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세계에 의해서 만족되어지면서. accidental하면요, 우리 사고라고 하면 안 돼. 우리 accident가 뭐예요? 사고죠. 근데 우연한 사고야. 우연한이란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AL 붙이면 우연한이란 뜻입니다. 자, 우연한 컨버전스, 어떤 변화, 수렴, 우연한 수렴에 의해 만족이 되어지는. 우연한 수렴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디를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같은데 만족이 되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걸 찾으면 될 것 같아. 자, 앞문장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로라고 했으니까. 진정으로. 한 종으로서 우리는 속인다. 우리 자신을 속인다.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가 선호한다라고 상상할 때, 특정한 세계를,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특정한 세계를 좋아할 거라고 상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인다는 건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럼 필자가 비판하고 싶은 건 요건데,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특정한 세계를 좋아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 우리는 어떤 세계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를 좋아한다는 거야. 겉보기에는 통제할 수 있는 세계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인간은요, 통제할 수 없는 세계를 좋아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바래. 뭐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족이 되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찾아와야 되는데 물리학자 이 사람이 나왔어요. 인용이죠. 인용은 주제랑 똑같아요. 네. 우리는 사랑한다 구조를 서양의 고전 음악의 structure 구조를 사랑한다. As well as 자유로운 힐링, 자유로운 바퀴 runs, 바퀴가 달리는 거, 자유롭게 힐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5월이 나오면 앞에 있는 거 5월과 end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 spontaneous 어떤 자생적인 재즈 리듬. 그럼 뭐 가지고 하면 돼? 이거죠. 재즈 리듬뿐만 아니라. 그러면 클래시컬한 음악과 재즈 리듬은 서로 같은 거야? 아니면 반대야? 클래식한 뮤직은 스트럭처, 구조를 갖고 있잖아. 근데 재즈는 뭐가 있죠? 이 자생적인, 자발적인.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게 없다라는 얘기야. 이 즉흥적인 이런 말 되는 거야. 서로 반대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구조가 있는 것도 좋아하고 즉흥적인 것도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즉흥적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는 drawn, 이끌려요. symmetry 이 뜻이 뭐죠? sim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수치. 똑같은 그림. 뭐죠? 대칭이라 그러죠? 대칭입니다. 스노우, 눈꽃의 대칭에 이끌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delight, 어떤 기쁨, 우리 기뻐합니다. 기쁨을 느껴요. 모양이 없는 형태에도 기쁨을 느끼죠. 지금 봐, 대조 반복됐지. 고전음악 재즈, 소재 바꿔서 눈꽃 모양의 대칭과 그 다음에 shapeless form 바뀌었죠? 자, 그러면 필자가 말하는 거 좀 2번 연속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치? 대조가 나왔어요. 그럼 필자가 말하는 건 A하고 B가 대조가 되면 A하고 B가 대조가 된다는 전체 내용을 말하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근데 이미 앞에서 나왔잖아. 우리는 뭘 좋아한다고? 통제할 수 없는 세계. 그러면 필자가 이 예시에서, 이 대조에서 필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했어. 뭘 선택했습니까? 재즈 음악과 그 다음에 모양이 없는 하이라이팅 클라우드, 높이 떠다니는 구름. 결국에는 통제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한다. 자,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absolute,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뿌리를 두고 있는 자유의지. will이 명사일 때는 자유의지입니다. 자, 절대적인 자유, 통제할 수 없는 거 어떨까? 일단은 가능해 보여요. 자, 두 번째요. 건강한 균형이에요. 질서와 무질서의 균형이요. 아까 우리 대조 예시가 균형점을 이루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아니야. 분명히 B를 선택했단 말이야. 통제되지 않은 거, 모양이 없는 거, 틀이 없는 거. 자, 명령, achieved, 성취된 명령이요. 의도적인 준비에 의해서. 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가죠. 의도적 준비에 의해 성취되는 어떤 질서. 얘가 질서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건 구조잖아요, 구조. 반대죠, 반대. 만약에 반대되는 걸 만나면 우리가 찾은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블렌드가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긴장감과 감정적 깊이가 뒤섞여 있는 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luck, 운이에요. 운과 예상할 수 없는 것. 삶을 바꾸는 그런 운.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런 운.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상할 수 없는 것, 운. 만약에 4번이나 5번이 답이라면 이게 그 소재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소재가 바뀌어줘야 돼요. 그럼 앞에 있는 눈꽃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돼? 비유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더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might respect,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those, 사람들을 관리하는, 살아가는 sensible, 이치에 맞게끔. 그리고 live upright live, 뭐 도약하는,
리드 이끌고 가는 위쪽의 삶을. 이게 전형적인 어떤 전형적인 삶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또한 존중해요. 반복이네. 그럼 얘는 뭐예요? 전형적이지 않은 삶, 변화가 많은 삶, 많은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독창적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한 틀을 깨는. 그리고 우리는 celebrate the wild, 야생. 그리고 제한이 없는 또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celebrate, 축하합니다. 우리 자신에서 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네요, 그죠? 삶은요, would be boring, 지루할 수도 있고 단조로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들이 structured, 구조화되어 있다면, 필자 생각 보이죠? 모든 것들이 다 구조화되어 있고 질서를 갖고 있다면 삶은 단조로워요, 지루합니다. 순수한 pure, 순수한 disorder, 무질서입니다. 또 하지만 순수한 완전한 pure, 완전한도 돼. 완전한 무질서는 우리를 파괴할 겁니다. 자, 문제가 나왔다 이제, 그죠? 문제점 해보세요. 문제점. 자, 무질서라는 관점에서 무질서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한 무질서, pure, 완전한 무질서가 우리를 파괴할 거래. 그럼 무질서, 여기서 무질서, 완전한 무질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럼 뭔 말인지 이제 주제 알겠죠? 결국에는 둘 다 좋아. 구조가 있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뭐 구조가 없는 것도 좋아. 근데 무질서는 안 되는 거야. 완전한 무질서는 안 돼. 또 완전히 구조적인 건 어때? 지루해. 자, 이제 액션 잡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완전한 구조적인 거. 모든 것이 다 구조화되어 있으면 지루합니다. 완전한 무질서는 우리를 파괴해버려요. 해결책은 뭐죠? 질서를 유지하면서 무질서도 갖는 거. 안 그래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거. 오케이? 그걸 뭐라 그래? 조화라 그래, 조화. 그러면 아까 우리 조화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눈꽃송이 이런 것들은 비유 표현이었어요. 비유 표현. 봐봐. A라는 소재가 이렇게 나와. 익숙했어. 지문에. 그 다음에 또 A라는 소재 이렇게 가요. 얘는 비유를 썼어, 안 썼어요? 그냥 A가 A로 온 거잖아요. 안 썼죠? 근데 A라는 소재로 가요. 근데 유사한 알파라는 소재로 끝나요. 둘 중 하나는 뭐 비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추가는 논리가 같은 내용이면서 다른 소재로 가잖아. 근데 이 다른 소재들이 전부 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 소재들이에요. 추가는. 비유는 뭐냐면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다른 소재인데 다른 범주의 소재라고 할까? 다른 범주의 소재로 갑니다. 그럼 다른 범주의 소재는 핵심 소재가 아니에요. 비유되고 있는 소재 있죠? 그게 핵심 소재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지금 뭐가 있냐면 눈꽃과 그 다음에 무질서가 있단 말이야. 분명히 다른 범주의 소재예요. 눈꽃은. 그죠? 누가 핵심 소재입니까? 눈꽃이 비유 표현이죠. 더 추상적인 무질서, 질서 이런 게 핵심 소재죠. 이해됐나요? 잠깐만 쉴까? 춥지? 추우면 춥다고 얘기하면 되지. 안 추워요? 자, 계속해 봅시다. 39번. 우와! 어려운 걸 다 맞췄네. 네, 순서랑 번호 좀 하는데 빈칸이 어려워요.
시간 안에 빈칸 앞까지만 가면 80점 각인데. 주제문도 어려워. 39번. 단서를 찾읍시다. 자, 제식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 과학자들은 음, 연구했던 음. 이러한 능력을 그들은 믿었다. 애니멀 동물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뭐를? 멘탈 모듈을, 정신적 모듈을. 설명 나와야겠죠?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불리는 어큐뮬레이터가 축적기라고. 그러니까 뭘 축적하는 거겠지? 뭐 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규제를 레지스터 등록이에요. 등록을 다양한 퀀티티 이게 수치입니다. 그러면 봐봐. 지금 정의가 나왔지. 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멘탈 모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멘탈 모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정의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소재 있죠. 소재가 첫 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멘탈 모듈이란 소재가 처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또 어도 있잖아요. 이랬죠? 그럼 멘탈 모듈이 뭔지 일단은 축적기인데요. 뭘 축적해? 다양한 수치를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단서가 될 만한 거 있을까요? 자, 이러한 능력을 연구한 과학자들이요. 그럼 앞에 뭐가 있겠어요? 이러한 능력.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능력을 연구했던 과학자가 이렇게 믿었대.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 인용이 되겠죠. 이 한 문장만 연구 인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자, one of a brain. 뇌에 특화된 정신적인 기관, 장기, 기관 중 하나가 원시적 숫자 처리기이다. 자, 피규어가 이제 뭐 수치를 뭐 알아내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미리 수치를 알아내는 뭐 없이 그것을 매치, 대응해 보는 것 없이. 즉, 수학, 산수, that is taught, 가르쳐지는 우리의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그런 산수. 자,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뇌에 특화된 원시적인 숫자 처리기가 있는데 그게 뭐야? 산수하는 처리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제 요즘에 학교에서 배우는 거 있죠? 더하기, 빼기 이런 거. 그런 거를 우리 뇌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는 거. 누구? 과학자. 또 동물. 여기는 인간이잖아요. 또 능력.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누구겠어요? 자,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축적기는 여기 있어 없어? 있잖아. 원시적인 숫자 처리 그런 과정. 처리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거죠. 그럼 확연하게 달라진 소재가, 다른 소재가 누구예요? 과학자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그렇죠? 아, 여기서부터 동물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이 능력은 우리 인간의 능력. 그치? 그거를 동물도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서 동물 얘기를 막 하겠어요. 자, 머릿속에 만약에 이거 지금은 되게 그 구성을 잘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진짜 쉬워요. 동물 나온 데 찾아봐, 동물. 그리고 단절단서. 원래 읽어야 되지만, 그냥, 그래? 해볼까? 그럼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동물. 알겠지? 그들이야. 그들은 나타낸다.
숫자를 정신적으로. 그들이 누구? 앞에 봤더니. 뭐 쥐도 있고 비둘기도 있네. 그 같은 재능을 갖고 있어. 계산해서. 나쁘지 않네. 그쵸? 일단 1번은 탈락이요. 아니, 동물 얘기 아니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많은 동물 종들이 뭐 이런 얘들이 뭐 한다고? 실제로 꽤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계산하는데. 그들은 얘기했죠. 그들은 나타낸다. 어떤 양, 수치, 수량을 정신적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변환시킨다. 그것들을 어떤 수학적 규칙에 따라서. 자, 데이 체크. 자, 데이 조건 단절 단서 확인해 봅시다. 데이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정신적으로 나타내는 것. 맞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요. 수치를 산수 규칙에 따라서 변환하는 것. 맞아요? 그럼 위에 있는 동물인가요? 동물이 수치를 정신적으로 나타내고 산수 규칙에 따라서 그 수치를 변형을 합니까? 아니죠? 단절 단서, 세모.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이게 2번이면 좀 너무 앞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일단 세모 치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G는요, 그랬어. 이용한다. 이러한 정신적 축적기를 이용한다.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신적 축적기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있나요? 여기에 있을 수,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얘면은 가능하죠. 무슨 말이 되나? 얘가 정신적 축적기라면, 정신적 축적기 이어질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구별하는, 2개, 3개 혹은 4개의 소리를, 그리고 계산하는 대략적인 그 2개의 어떤 수치의 그 추가분을 구별하는 그런 축적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G가 나왔으니까 예시가 되겠고요.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2번 아니면 3번. 일단 단서는 여기는 데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뒤에 단서는 this예요. 어디였어요? 근데 여기는 단수고 여기는 복수예요. 자, 그러면 아까 데이가 이 정신적 축적기라면 정신적 축적기면 모듈이면 단수로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데이하고는 단수면 이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아직 좀 몰라. 일단 요거로 갖고 풀어봅시다. 이러한 능력이요. 자, 2번의 답이라면 2번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러한 능력. 수많은 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동물들은 재능이 있다. 계산에. 여기 이러한 능력 있나요? 없죠? 없잖아. 자, 그 다음 2번 뒤에 보죠. 자, 그것들은 그 동물들 이렇게 가네요. 숫자를 정식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산수 규칙에 따라 변형할 수도 있다.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 능력들 있나요? 네. 뭐가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수치를 정신적으로 나타내고 그것들을 변환하는 능력. 산수에 따라서. 그죠? 가능하네. 그럼 답 3번이겠네요. 근데 아마 이 문제를 풀 때 애들은 다 요걸 가지고 풀 거야. 요걸 가지고. 아무래도 지시어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앞에서 직접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니까. 몇 번 했어? 2번. 그래도 근접하게 갔네. 이 데이가 단절 단수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근데 과학자가 수치를 정신적으로 나타내? 아니면 동물이야? 맥락으로 보면. 여기는 동물들이 맞는 거지.
과학자는 그냥, 그리고 정신적으로 수치를 나타내고 그것들 변환하는 거, 그냥 과학자는 관찰차일 뿐이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정답률 올라가요. 자, 다음. 44. 선택지, 아니야. 요약문을 운 좋게 보면 요약만 보고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time compressed 뜻이 뭘까? 시간. compress가 compress 함께 눌러버려요. 압축. 시간이 압축된 commercial 상업 광고. 그럼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짧게 만들어진 상업 광고죠. 걔네들은 that pack은 뭐야? 꾸리다죠? 꾸리고 있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pack은 꾸리다, 포함하다.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시간이 응축된 상업 광고. 우리 빈칸 추론할 때 한번 생각해봐. 얘가 얘를 꾸며주죠. 얘도 얘를 꾸며주죠. 두 개는 색깔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그러면 시간이 응축됐다는 얘기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지. 자, 그 상업 광고가 likely to 이렇게 화살표.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주어 다음에 수식어구가 있는데요. 동사 이렇게.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 이 경우가 상당히 많다. 논리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응축돼 있어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은 빈칸할 수 있다. 그럼 그것의 결과가 와야 돼.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청중들에게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자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because 이렇게 가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뭐한 경향이 있으니까 깊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깊은 생각을 빈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경향이 있다도 이렇게 인과관계야. 이 상업 광고에 인해서 요게 된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그것은 take long 오랫동안 오래 걸린다. 반응하기보다는 더 오래 걸리는 예를 꾸며주는 설명하네요. 그냥 논리로만 풀어볼게. 자, 그 짧은 시간이 딱 응축된 상업 광고야. 그 상업 광고가 얘야. 알겠죠?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뭐만한 경향이 있다. 이게 깊은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응축됐어. 마이너스 할래? 플러스 할래? 마이너스 할까? 그러면 깊은 생각을 플러스라고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높일까요? 낮출까요?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요게 깊은 생각이잖아. 아니지. 얘가 시간이 응축된 상업 광고야. 짧은 상업 광고야.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라 할게 그냥. 광고가 짧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결과. 부정적 원인에서는 부정적 결과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깊은 생각을 뭐 하겠어요? 그렇죠. 깊은 생각을 못하게 만들겠지. 그치? 그러면 B번에서 뭐가 있을까? 자, 조작한다, 평가한다. 일단은 부정적인 말 괜찮고, 평가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분류한다, 포기한다, 이건 나 괜찮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한다, 아니죠. 1번, 4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원인이야. 그럼 깊은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게 원인이야. 그치? 그러면, 뭐랄까. 잠재적인 고객, 청중들에게 뭐 하는 경향이 있을까? 깊은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떤 게 원인이 돼요? 깊은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이 돼야 돼요. 자, 비효율적인, 성공적인. 깊은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짧은 정보를 가진 얘들은 청중들에게 성공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어필링, 매력적이다. 매력적인도 괜찮긴 한데 B가 안 맞네. 자,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A의 조건은 뭐냐면 그 짧은 상업 광고가 청중들에게 영향을 주는 상태예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자, 찾아보죠. 오늘 아마도 알아챘을 거다. TV 라디오 프로그램이 yield. 이게 만들다
이런 말입니다. 산출하다. 상업 광고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스피치 비율은 종종 증가한다. 그 말의 비율이 증가한대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유는 순수하게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squeeze in, 짜내다의 뜻입니다. 많은 정보를 짜내기 위해서 가능한 한 30초의 상업 광고 슬롯, 그 범위 안에서, 자, 30초의 범위 안에서 많은 정보를 짜내는 데 있어서 practical, 되게 실용적이래요. 그 다음에 가끔 taped, 녹화된 상업 광고가 run slightly, 할당된 시간 동안 상업 광고가 나올 때 그것은 응축되어집니다. 딱 맞추기 위해서 시간에 맞추겠죠. 그래서 그것은 빠르게 돌아갑니다. 실제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요. 자, 또 연구자들은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응축된 상업 광고가, 여기를 잘 봐야겠죠? 연구 결과니까. 자, 알아내기 시작했다, 알아보기 시작했다. 여기가 연구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였어요? 청중들에게 어떤 상태인지, 그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상업 광고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냈대요. 효과적이구나. 뭐보다 같은 광고를 운영하는 것보다 normal speed로. 자, 빠르게 돌리는 게 응축된 건데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그럼 누구한테 효과적이겠어요? 청중에게. 그럼 답은 A번, 효과적인. 그러면 1번, 2번 떨어지고 3, 4, 5번 중에 답이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와야 돼. 이유인데 깊은 생각을 어떻게 한다? 깊은 생각을 하게 할까? 못하게 할까? 못하게 하겠죠. 그래야 우리 광고에 효과가 있겠죠. 그지? 그건 이제 상식이고. 자, 볼까요? 생각이라는 게 더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또 반응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단순히 주는 것일 것이다. give up, 그것에 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스피치가 빠르게 인식보다 더 빠르게 될 때 그것에 내주다 또는 포기하다는,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예상한다. 자, 그 사인을 보는 것이, 표시를 보는 것을 예상한다. 사람들이 superficial, 피상적으로란 뜻이에요. 피상적으로, 겉으로, 짧게, 이런 말이에요. 아주 얕게 생각한다는 걸, 그들이 시간이 응축된 광고를 들었을 때. 자, 그러면 thinking superficially,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아두세요. 피상적으로란 뜻인데, 피가 가죽 피자야. 가죽은 겉에 있잖아. 그치? 그 겉으로,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겉은 어때? 되게 얇죠, 피부는. 그죠? 그래서 얇게란 뜻이에요. 얇게. 자, 얇게 생각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깊은 생각이 X 맞네요. 그럼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봐봐. 만약에 시간 안에 모의고사 문제를 푼단 말이야. 시간이 없잖아. 우리가 이쪽까지 가면 시간 많이 쫄릴 거야. 그치? 근데 B번을 아까 앞뒤로 이렇게 보니까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그래도 답을 골라낼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됐죠? 근데 여기까지 파악이 안 되면 오지선다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만 파악이 돼도 답을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고, 거기까지 가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요. 41번 도입부 한번 읽어보세요. 창의성은? 아니, 창의성은 맞아요. 주어잖아. 창의성은 에스닉, 몰라? ethics, 윤리와 같은, 또
의사결정과 같은 또는 마찬가지로 창의성 혹은 혹은 그 능력과 그 능력과 생각하는 또는 또는 reason이 추론하다, 판단하다 의 뜻도 있어요. 판단하는. 그리고 아까 5월이 나왔으면 앞뒤 유사어잖아요. 그치? 빼고가. 자, 생각하는 능력과 같은. 능력과 같이 창의성은 is not located. 위치해 있지 않다. anywhere. 어디에도. 뇌 안에서 그렇죠. 그럼 우리 뇌에 창의성의 영역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창의적 사고를 하는 거지? 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해볼까요? 만들기 위해서 음. 의미를 자, 그러면 어색하죠? means는 의미란 뜻이 없어요. 의미는 meaning. mean은 명사일 때는 수단이고요. 동사일 때는 의미하다죠. 이렇게. 그러면 to create, 만드는 것은. 자, 근데 여기 보세요. 핵심 소재가 누구예요? 창의성이잖아. 창의성. 그러면 to create를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 만드는 것보다는 창의적이게 되는 것.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돼야죠. 무슨 말이 됐나요? 자,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할까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해요. 어떤 능력? Get excited. 흥분되고,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모든 이러한 것들은 뇌의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것들은 뇌의 기능이래. 그러면 창의성은 능력을 의미한다. 창의성은 능력을 의미한다. 창의성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 이런 모든 뇌의 기능을 다 갖는 능력이에요. 그럼 알겠다. 그 어떻게 창의적 사고가 가능한 겁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지. 자, whose, 뭐뭐 하는이에요. 그 처리 과정이 분배되어 있는 여러 영역에 걸쳐서 여기에 걸쳐서 괜찮죠, 1번도? 좋아요. 자, 그럼 주제는 풀었어요. 창의성은 결국에 뭐다? 여러 영역에 걸쳐서 작동하는 것이다가 일단은 우리가 찾은 제목이 됩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요. artistic, 예술적 창의성. 차이로부터 나오는 정신적 이미지와 현실의 차이로부터 나오는. 자, 4번이 일단 처음에 우리가 찾은 거랑 4번에 있는 소재랑은 달라. 그치? 읽어보는 거야. 예술가. 읽어보는 거야. 왜곡된 이미지. 뭐지? 읽어보는 거야. 창의적인, 감정적 불안정성. 그 다음에 감각적 인식. 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술적이란 말이 좀 나와요. 감정적이. 그죠? 그 말은, 자, 우리가 찾은 부분에 뭐가 주제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찾은 게 핵심적인 내용은 맞지만, 필자의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그냥 필자가 창의성은 뭐다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 얘기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필자의 주장이 나오는데 그 필자의 주장에는 아마 선택지를 보니까 예술이라는 핵심 소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창의성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술적 활동에서. 오케이. 자, 위에 예술적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핵심 소재. 핵심 소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술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능력이다. 새로운 것을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가능하게 하는 예술가가 capture, 담는 것을 캔버스 위에다가 나무나 바위나 홀로그램의 필링, 추상적인 그런 생각들에다가 담는 거. 캔버스에다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도 맞죠? enable도 인과관계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미지를 하는 능력을 우리가 창의성을 하잖아요. 창의성. 그죠? 그러면 창의성이 예술가가 그림 그리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하는 얘기고요. 자, 그것은 has been speculated. 생각되어진다. speculate 하면 사색하다, 생각하다예요. 자, 예술가의 창의성이 나타난다라고. From that,
그러한 크래시, 어떤 충돌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그 추상성, 되었어요? 자, 추상성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뇌에서. 자, 예술가의 창의성은 어디서 나온대? 뇌에서 만들어지는 추상적인 것들 사이의 충돌, 거기서 나온대요. 그렇군. 또, 즉, 그것의 감정적인 구성 요소, 또 독특하고 개인적인 그런 구성 요소들, 그리고 구체적인 감각의 물체, 감각적인 그런 어떤 물체, 뭐 세상에 있는, 자,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그러한 같은 추상적인 것, 정확하게 그러한 같은 추상적인 것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계로부터의 감각적 물체, 이런 것들이 충돌해가지고 만들어진답니다. 됐죠? 이 정도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예술적인 뇌가 창의적 뇌와 다른가? 이건 맞아 들려? 틀리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뭐뭐와 다르다니까 대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술적인 뇌, 블라블라, 창의적인 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술적인 뇌가 창의적인 뇌랑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optical, 최적의 illusion. 최적의 illusion. illusion이 뭐야? 착시, 환상 이런 말이에요. 착시. 왜 우리가 왜곡된 이미지를 얻을까? 전혀 관계없죠? 자, pleasure, 압박이에요. 창의적이게 되는 것의 압박. 창의적이게 되는 것의 압박이 이끈다. 뭐를? 감정적 불안전함을. 예술적 창의성. 차이로부터 나오는 정신적 이미지와 현실의. 아까 막 충돌한다라 그랬어요. 이거 일단 세모예요. 세모고. 문제. 일관성 없음의 문제. 감각적 인식과 현실에 전혀 관계없죠. 답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용이 아마 밑에 내용은 이렇게 할 거야. 정신적인 거와 정신적 이미지와 현실이 차이가 생겨. 거기서 이제 창의성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그런 일반적인 사물. 근데 예술가가 보는 것,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사물 현실과 예술가가 보는 그런 정신적 이미지가 달라. 그리고 그거를 그 차이를 예술로 풀어낸 거, 그걸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아까 C번 보다가 C번을 보다가 concret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구체적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이란 뜻이고요. 자, 위에서 보면 추상적인 것들 사이에서 크래시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구체적인 감각적 세상의 물체, 이건 추상적인 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답이 4번이에요? 그럼 요거 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읽을 때는 3번을 일단 세모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이제 4번으로 갔어요. agreement가 뜻이 뭐죠? 합의, 동의, 일치란 뜻이에요. 자, from that, 그 일치로부터 앞에 있겠네. 대시 있으니까. 그 감정적 반응이 발생하고 또 이끌면서 그러한 불만족을 이끌면서. 자, 일치를 우리가 플러스라고 봅시다. 자, from. 그러니까 주제 싹 다 빼고 한 문장만 가져 논리를 따져보는 거야. 자, 일치는 긍정적인 거야. 감정적 반응이 발생하는데, 그럴 수 그 다음에 감정적 반응이 발생하는 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모르겠어. 근데 이끈다 그랬죠, 이렇게. 인과관계. 불만족을 이끈대요. 마이너스. 그죠? 그럼 감정적 반응이 이러는 것도 마이너스. 이거 틀렸네. 그럼 뭘로 가야 돼? 불일치. 쌤이 맨날 인과관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는 게 어려운 문제를 그나마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셔가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내용 요거예요. 근데 요거는 리얼과 그리고 나무. 예술가가 보는 나무. 나무와
그 다음에 그 나무 사이. 예술가가 만드는, 무의식적으로 만드는 나무 사이라 그랬어요. 예술가가 보는 나무예요. 현실인 나무예요. 그거와 예술가가 만드는, 무의식적으로 컨스트럭트, 만들어내는 나무예요. A와 B 사이예요. A와 B 사이가 서로 붙어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A와 B 사이, 너와 나 사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같은 거겠어요? 그래서 between A to B 하면요, A하고 B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나무와 여기서 말한 나무가 같아 달라요? 네, 그걸 일치입니다. 자, 이제 구문할까? 구문도 한번, 우리 16할 차례죠? 너무 안 해가지고 구문을. 근데 혹시 화면 보여줄 텐데. 갔다 오세요. 네, 화면 보고. 아, 왜 안 가져왔어요? 오늘 학교에서 바로 왔니? 아니요. 아닌데? 구문을 16강부터 소재가 바뀌었는데 너무 하고 싶었더라고요. 문과잖아. 네, 문과라서. 친숙해. 잠깐만, PDF 저장을, 여기서 바로 할까? 자, 16강 1번 한번 해봅시다. 글씨체가 조금 바뀌네. 자, 1번 해봅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의 추구는 조심해야 한다. 아니죠? 더 가야죠. 부사잖아. 네. 밸런스드까지 가져야죠. 신중하게, 균형 잡혀야 한다. 이 집단적인 책임감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질서와 또 보호하기 위한, 취약한 계층을 그리고 보장하기 위한 그 정의가 is distributed. 분배되는 것을, 분배되는 것을 공정하게 다양한 그룹 사이에서.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 됩니까? 되게 막 길어가지고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하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개인의 자유 추구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개인의 자유의 추구는 균형이 맞춰져야 돼. 책임과요. 어떤 책임?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정의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지킬, 확실히 할 그런 책임과. 자, 그 다음 2번 해볼까요? 윤리적 딜레마는 발생한다. 기술 과정이 향상될 때 맞아요. 맞아요. 컨베니언스는 편리함이요. 그래서 인핸스가 향상시키다.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로 해석을 해줘야지. 그래서 기술적 과정, 진보라는 뜻도 있어요.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기술적 발전이 향상시킬 때 편리함을. 그때 윤리적 딜레마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다음 효율성을 효율성을 하지만 동시에 위협한다.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근데 얘가 하지만 동시에 위협한다 그러면 얘랑 대등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묶여줘야 돼. 왜냐면 딜레마가 문제거든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인고한 게 그러면 언제 발생해요? 효율성과 편리함을 향상시켜 주지만 그렇죠. 왜냐면 문제니까 부정적인 게 나와 원인 나와야죠. 주지만 동시에 위협할 때 사생활을 여기서 끊고 나열이니까 무슨 말이 됐죠?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 편리함을 주지만 사생활을 위협하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자, 또 autonomy 뜻이 뭐죠? 자율성. 그리고 dignity 존엄성을 개인의 그 다음 forcing 분사구문입니다. 뭐 강요하다. 강요하면서 예. 시민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 force 목적어 투부 정사 오형식이요. 뭐 하도록? 제인시키고 제고하도록 도덕적 우선순위. 그래요. 도덕적 우선순위를 자 보니까요. 이 분사구문이 나왔는데 요 맥락하고 이 맥락이 서로 달라. 그럼 여기서 끊어줘야지 이렇게. 그리고 그럼 이제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갑니다. 같은 맥락이면 하면서 하면 될 텐데. 예. 그리고 그것은 시민이나 정책 제작자들이 도덕적 우선순위를 제고하게 만든다.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뭔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친숙한가요? 네. 다음이요. 문화유산은 Serve not only. not only 나오면 뒤에 버들소가 있을 거예요. not only는 해석하지 말고요. 네. serve as 역할하다. 뭐뭐로서 역할하다. 문화적 유산은 역할을 합니다. 뭐로서? 기록으로서 역사적 성취. 하지만 근데 버들소네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원천의 역할을 한다. 원천으로서. 뭐의 원천? 집단적 정체성에. 자, 컴마 ing 분사 구문이에요. 같은 맥락이면 하면서. 다른 맥락이면 그리고 뭐 한다. 하면서가 낫겠다. 상기시키면서. Remind A of B. A에게 B를입니다. A에게 B를. 사람들에게 공유된 가치를 상기시켜주면서 또 뭐 하면서? 기회면서